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투병 생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투병 생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혁신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행보, 그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이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이다. 할 수 있는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미래를 선도해서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IT 업계가 개발이 되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기술 진보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 요것이 가장 뛰어난 스티브 잡스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논리적 이성보다는 직관력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이걸 꼭 사서 쓰고 싶다라고는 그 마음이 생기게끔 만드는 그 디자인 감각, 예술 감각, 이게 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200%, 300%까지 발휘할 수 있게끔 압박에서 괴롭히는 능력, 이거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추진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상한 그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밀고 나가는 이런 추진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물이 아이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은 스티브 잡스의 철학의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엔지니어, 공학적인 입장에서의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문학적인 철학, 이게 녹아 들어간, 그리고 인문학과 공학의 교차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술품을 만들어내는데 기쁨과 희열을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폰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원래는 태블릿 PC를 먼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노트북이라든가 노트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적정한 사이즈 안에 있는 이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또 주목하고 있었던 게 또 휴대폰 사업을 주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 폴더폰, 나이가 드신 분들 다 아시겠죠. 옛날식 폴더폰, 애니콜, 모토로라 이런 데서 한창 폰을 내고 있었던 그 시절 때, 스티브 잡스는 그런 폰들을 보면서, 대단히 좀 조잡한, 작품들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미 그걸 주목하고 있었어요. PC 사업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통합적인 무언가가 또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동일한 지금 스티브 잡스는 사실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그 사람의 철학관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작품들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팟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에 있어서도 MP3를 다운받는 형태로 아이튠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창에서 곡 단위로 그 돈을 내서 그걸 사가지고 MP3를 다운받아서 음악을 듣는 아이팟, 이 혁신을 낼 때도 통합적인 그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했죠. 그 하드웨어적인 설계부터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까지 일체형으로 우리 애플이 다 주관해서 한다. 사실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가능해야 사실은 음반사의 저작권,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의 이윤 배분,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수리와 AS 등등,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수정하는, 거기에 맞게 수정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으로 할 수 있는 회사여야 사실은 그런 아이팟 같은 제품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텔이라든가 이런 CPU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회사가 동시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음악의 저작권부터 시작해서 음반 산업의 법률망, 그리고 유통 조직,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며, 불법 복제 다운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을 소프트웨어의 결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엔드 투 엔드 방식, 이걸 다 결합시켜서 통째로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단히 무식같은 방식이지만 애플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역시 또 아이폰이었습니다. 아이폰이야말로 이제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작 태블릿 PC로 이제 모든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더 이제 큰 이제 그 충격을 이제 세상에 준 것은 이제 아이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폰을 출시를 할 때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출시 이제 그걸 할 때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터치 스크린 기능, 그리고 전화기 통신 기능, 그리고 인터넷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될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이폰을 출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역시 이제 아이팟 이후에 또 애플이 또 뭔가 또 특이한 걸 낼까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선보인 것이 이제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폰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폰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마치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세가 성경을 사러 오는 심정으로, 모세에게 만약에 성경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죽기 살기로 달려서 샀겠죠.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이 폰을 사게 된다고 해서 이제 예수폰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라고도 이제 불렀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폰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돼. 뭐 이거 찾으면 이 안에서 정보가 다 나와.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금방 또 어플까지 다 생기면서 이제 길찾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통합 서비스가 이제 되게 되었죠.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미리 예상을 했다. 그 또 역시 개념이 있는데요. 자, 그 아이팟을 만들 때도 이제 어땠습니까?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는 통합적으로 애플에서 다 하려고 했고, 이게 조금 나쁜 점은 또 뭐냐면 자기네들 회사에서 무조건 독점적으로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는 좀 무리수를 두기는 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호환이 되지 않게끔 자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점 판매권으로 모든 걸 다 독점해 버리려고 했던 어떤 그런 욕심적인 어떤 측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통합적인 고도의 기술을 할 수 있는 회사로서 애플이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영 철학 때문에. 아이팟을 만들 때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떤 구상으로 만든 거냐면, 이제 철학이 다 있는데, 컴퓨터를 메인으로 하고 이 컴퓨터에 기기들을 연결해서 기기는 최대한 작게 만들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 모든 다운받는 기능들과 편집 기능들, 영상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로 이제 다 될 수 있게끔 컴퓨터에서 복잡한 기능은 다 하고 기기는 작게 만들자. 뭐 기계에 버튼이 없게 만들고 해서 이제 어떤 미학적인 어떤 측면까지 추구하는 게 그대로 또 이제 똑같이 아이폰에도 다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보시면은 이제 최대한 버튼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이것까지도 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창에서 그 잠금 장치를 버튼이 없게끔 창에 이제 터치 스크린 밀어서 올려서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 방식도 이제 애플의 전에 아이팟에서 버튼을 안 말려고 하는 그 경영 철학에 그대로 연결이 된 것이고, 그 컴퓨터를 이제 공유기로 써가지고 이제 모든 종합적인 걸 컴퓨터에서 쓰고 작은 기기들을 연결해서 쓴다라는 그 철학을, 그 방향성을 어떻게 바꾼 거냐면, 앞으로는 이제 드디어 컴퓨터조차도 거의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에서 다운받고 쓰고 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서버, 인터넷 가상 공간에 다 저장이 될 것이고, 이젠 컴퓨터는 이제 공유기를 쓰는 역할은 사실상 거의 끝났다. 클라우드라는 거대 가상 서버에 직접 이런 아이폰이라든가 기기들이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다운을 받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다운을 받는 이런 형태로 미래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만 또 예상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는데, 스티브 잡스만큼 이렇게 뚜렷하게 무조건 그게 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상을 해서 밀어붙인 사람은 이제 없었던 것이죠. 역시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그걸 그렇게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이팟을 통해서 음반 산업을 장악할 때, 소니의 그 워크맨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음반 시장을 장악할 때도 애플만이 통합적으로 이걸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폰을 만들 때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도저히 이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커진 상태였지만 애플만이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어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선구안이 있었고 그 철학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추진력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첨언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아이폰을 낼 때도 이제 일단 이런 것도 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 다 터치 스크린에 이제 키보드 자판이 다 이제 그 유리판 안에서 이걸 다 치잖아요. 직접 이제 손으로. 근데 이것조차도 이게 아직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걸 밀고 나가려고 했을 때 되게 회의적이었습니다. 터치 스크린과 빨리 자판을 치는 게 미국 사람은 손이 더 크잖아요. 외국 사람이니까. 이 큰 손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누르는 게 그 작은 화면 누르는 게 얼마나 불편하냐. 이거 실패할 것 같다. 대다수가 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치 애플 스토어 처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자제품, 수명 주기가 긴 전자제품 스토어를 내겠다고 할 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 터치 스크린을 이제 그 키보드 자판까지도 터치 스크린에 집어넣어 버리자. 따로 이제 키보드를 빼서 치는 형태는 쓰지 말자. 라는 이 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대단히 회의적이었다. 너무 불편해서 실패할 것 같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아니다. 이 사람이 또 철학이요. 무조건 기기는 단순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작은 것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자판을 키보드를 띄우고 거기 그 터치 스크린에 다 치게끔 만들어라. 이거 이제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키보드가 이렇게 편한데 그 터치 스크린 자판을 사람들이 과연 적응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회의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이런 것조차도 이제 도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고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아니다. 이게 대세다. 터치 스크린 안에서 기어이 사람들은 적응하게 될 것이다. 키보드 자판을 프로그램으로 띄워라. 물리적으로 따로 키보드를 빼서 연결하거나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형태는 하지 말아라. 첫 시도 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것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잠금 버튼조차도 누르고 끄고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터치 스크린에서 이게 미는 형태로 프로그램 형태로 잠그고 열리는 형태로 해라. 그것도 버튼 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 둥근 모서리, 그 둥근 테두리 모서리 이 디자인도 반드시 지켜라. 이래야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손에 이게 딱 그립감이 좋게끔 지을 수가 있다. 직감적으로 이걸 만지고 느낀 그 감촉 가운데 이걸 꼭 쓰고 싶은 그 감각이 생기게끔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고집을 또 한 거고요. 또한 크기를 또 역시 또 줄이기 위해서 이건 미니멀리즘적인 어떤 스티브 잡스의 철학관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배터리도 일체형으로 해라. 배터리를 일체라고 이렇게 뜯고 이제 뜯어서 교체형으로 하면 이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작게 만들어라. 최대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적용을 할 때 아 이거 뜯을 수 있고 조립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해야지 좀 어떤 매니아층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이런 부분들까지도 스티브 잡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고 그게 대세가 돼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이제 투병 생활 기간 중에서도 이제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어떤 열정 가운데 그리고 또 한편은 이 사람이 또 성격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밀어붙여서 자신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철학 엔드 투 엔드 방식 모든 걸 이 우리 회사 안에서 다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미니멀리즘 어떤 적용 버튼을 최대한 줄여라. 전원 버튼조차도 줄여라. 잠금 버튼도 뭘 터치 스크린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려라. 키보드도 그 안에 넣어 버려라. 자질구레한 거 다 없고 아주 심플하게 이 기기 안에서 다 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어떤 그 단순 미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 것의 결정체가 이제 아이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